자, 오늘은요,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, 바로 감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,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가 과연 뭘까요? 지금부터 그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딱히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좀 가라앉거나 아니면 문득 어떤 기억이 떠올라서 울컥하지는 않으셨나요? 바로 이 질문이요.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 감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뭐랄까 첫 번째 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요, 우리 삶의 핸들을 훨씬 더 꽉 쥐고 있는 건 바로 이 감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지배자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. 우리의 결정, 관계, 심지어 건강까지 이 모든 걸 좌우하는 엄청난 힘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. 그 전에 용어부터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게요. 왜냐면 우리가 그냥 감정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들 안 해도요, 사실은 서로 다른 여러 층이 있거든요. 자,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층, 바로 정동입니다.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딱 보고, 듣고, 느낄 때요, 우리 뇌가 이게 뭐지? 하고 의미를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보내는 아주 생생한 날 것 그대로의 신호예요. 굉장히 순간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이죠. 그리고 두 번째 층이 바로 기분이에요. 이건 정동보다는 좀 더 오래 가죠. 몇 시간, 길게는 며칠 동안 우리 마음 전체에 은은하게 배경음악처럼 깔려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오늘은 왠지 좀 꿀꿀하네처럼 뚜렷한 원인을 딱 집어내기 어려울 때가 많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정서입니다. 이건 어떤 특정 사건하고 아주 명확하게 연결돼 있어요. 강하고 뚜렷한 느낌이죠. 분노, 기쁨, 슬픔처럼 우리가 그 원인을 딱 짚어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바로 그런 거예요. 한편의 짧고 강렬한 동영상처럼 우리 기억에 팍 박히는 거죠. 와,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이 둘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. 좋은 기분은요, 우리 삶의 엑셀러레이터 같은 역할을 해요. 우리한테 에너지랑 열정을 막 불어넣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죠. 반면에 상처받은 마음을 드러내는 정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. 잠깐 멈춰서서 내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상처를 치유하라는 중요한 신호인 셈이에요. 여러분은 지금 엑셀을 힘껏 밟고 계신가요? 아니면 혹시 브레이크가 필요한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? 좋습니다. 그럼 이 감정들이 대체 우리 뇌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그 엔진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옛날에는요, 과학자들이 뇌에 감정을 담당하는 회로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파페치 회로라는 건데요.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이게 그냥 감정만을 위한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. 바로 여기서 감정과 정보가 딱 만나서 기억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일종의 통합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. 이 지점이 진짜 흥미로운데요. 우리가 무언가를 딱 보는 그 순간에요, 우리 뇌는 과거의 경험이랑 연결된 감정을 순식간에 꺼내와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정보에다가 쓱 하고 덧칠을 해버린다는 거예요. 이걸 정서적 채색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저마다의 감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 셈이죠. 저명한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. 그는 감정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.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은 이런 신체 변화 있잖아요. 우리 뇌가 그걸 딱 읽어내고 해석해서 내놓는 일종의 보고서라는 거죠. 한마디로 몸과 마음은 절대 분리된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. 자,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충 감이 오셨죠?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. 도대체 우리는 왜 특정 감정 패턴에 자꾸만 갇히게 되는 걸까요? 정신분석가 제프리 영은 우리가 어릴 때 겪었던 경험 때문에 평생 동안 반복해서 빠지게 되는 18가지 삶의 덫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.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덫, 유기에 따진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나는 결국 버림받고 혼자 남겨질 거야,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. 불신이나 결함 같은 다른 덫들도 마찬가지고요. 이 무의식적인 덫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왜곡시키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요, 이런 덫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냥 기분 좀 나쁘고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걸 정신독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진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서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고 면역력까지 떨어뜨려요.
말 그대로 우리 몸에 해로운 독인 셈이죠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. 바로 200인데요.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. 그의 의식 지도에서 이 200이라는 숫자가 파괴적인 감정이냐 아니면 건설적인 감정이냐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이 200을 기준으로 그 아래를 보면요. 수치심, 죄책감, 두려움 같은 감정들은 우리 에너지를 그냥 갉아먹는 것들이에요. 반면에 200을 훌쩍 넘는 사랑이나 기쁨, 평화 같은 감정들은 어때요? 우리한테 힘과 생명력을 막 불어넣어 주잖아요. 이렇게 감정에도 뚜렷한 에너지 레벨이 있다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깊숙이 들여다봤죠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. 다행인 건요, 우리한테 이 내면 세계를 다룰 수 있는, 그리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감성지능, 우리가 흔히 EQ라고 부르는 거죠. 이 EQ는 크게 4가지 핵심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첫 번째는 자기인식, 그러니까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알아차리는 거고요. 여기서 시작해서 그걸 잘 조절하는 자기 관리로 나아가는 거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회적 인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관계관리 능력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능력들이 학습이랑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오늘 이야기의 핵심, 어쩌면 결론은 바로 이 한 문장인 것 같아요. 뇌과학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어요. 감정은 이성을 방해하는 골칫덩어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. 오히려 이성적인 판단과 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, 그게 정말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진짜 반응일까요? 아니면 혹시 아주 오래전에 내 무의식 속에 저장해둔 낡은 필름을 그냥 다시 틀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.